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걸음을 떼려는데 무릎이 뻣뻣해서 아야 소리가 나온다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려서 난간을 꼭 붙잡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으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관절이 아픈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한 무릎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바로 지금 9월 이 시기에 가장 맛있는 제철 음식들이 여러분의 무릎과 관절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고구마와 버섯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구마와 버섯이 어떻게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지켜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가장 효과적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김영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65세이신 김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무거운 것도 많이 들고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는 일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 50대 후반부터 무릎이 자주 시큰거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하세요. 무릎이 마치 녹이 쓴 것처럼 뻣뻣해져서 몇 분 동안은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대요. 처음에는 파스 붙이고 찜질방도 다니고 무릎에 좋다는 건강식품도 여러 가지 드셔봤어요. 그런데 효과가 일시적이었죠. 잠깐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병원에 가셨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나이 때문입니다. 연골이 다른 거니까 무릎을 많이 쓰지 마세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줄이시고 쪼그려 앉지도 마세요. 김 어르신은 많이 실망하셨어요. 그럼 이제 평생 이렇게 조심조심 살아야 하는 건가? 손자, 손녀와 뛰어놀 수도 없고 등산도 포기해야 하는 건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김 어르신은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매일 드시는 음식, 그것도 특별한 약이나 건강식품이 아니라 평범한 제철 음식으로도 무릎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 김 어르신은 어떠실까요?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한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 손자와 함께 동네 뒷산에 오르기도 하세요. 도대체 무엇이 김 어르신을 이렇게 바꿔 놓았을까요?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고구마와 버섯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무릎이 아픈 이유가 정말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모든 어르신들이 다 무릎이 아픈 건 아니거든요. 무릎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진짜 원인을 한번 알아볼게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연골 손상입니다. 연골이 뭔지 아시죠? 무릎 관절에서 뼈와 뼈 사이의 쿠션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 연골이 건강할 때는 걸을 때나 뛸 때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해줘요.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무릎을 많이 사용하면 이 연골이 점점 얇아지고 거칠어져요. 마치 자동차 타이어가 오래 쓰면 닳는 것과 비슷해요. 두 번째는 염증이에요. 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 붓고 아프게 되죠. 이 염증이 계속되면 연골 손상도 더 빨라져요. 염증은 우리 몸이 어딘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내는 신호예요. 적절한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도 염증이 잘 생겨요. 세 번째는 근육 감소입니다. 무릎 주변에는 여러 근육들이 있어요. 이 근육들이 무릎을 받쳐주고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어들고 단백질 섭취도 부족해지면 근육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결국 이 3가지가 악순환을 이루게 되어요. 연골이 다르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있으면 움직이기 싫어져서 근육이 더 줄어들고
근육이 줄어들면 무릎의 부담이 더 커져서 연골이 더 빨리 닳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이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최근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바로 우리 식탁 위에 있었어요. 특히 지금 9월에 가장 맛있고 영양가 높은 제철 음식들 말이에요. 바로 고구마와 버섯입니다. 고구마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달콤한 간식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고구마는 무릎 건강에 정말 좋은 영양소들이 가득해요. 우선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어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는데 이게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관절 염증을 줄여주는 거죠. 또 고구마에는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해요. 항산화라는 건 우리 몸속의 나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이에요.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인데 고구마의 항산화 성분들이 이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마에는 칼륨도 많이 들어 있어요. 칼륨은 근육과 신경이 제대로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무릎 주변 근육들이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칼륨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제 버섯 이야기를 해볼게요. 버섯도 정말 대단한 음식이에요. 버섯에는 비타민 D가 들어 있어요.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거든요. 무릎 관절도 결국 뼈와 뼈가 만나는 부분이니까 뼈가 건강해야 관절도 건강하죠. 또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이에요. 면역력이 좋아지면 염증도 덜 생기고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버섯에는 단백질도 들어 있어요. 고기나 생선만큼은 아니지만 식물성 단백질이 꽤 많이 들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근육 감소를 막으려면 단백질이 꼭 필요한데 버섯이 그 역할을 도와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고구마와 버섯을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고구마의 항염 효과와 버섯의 면역력 증진 효과가 합쳐져서 관절 건강에 더 큰 도움을 주는 거죠. 이런 효과들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드셔야 해요. 하지만 약이나 주사, 수술 같은 치료법과 달리 부작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럼 이제 고구마와 버섯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고구마부터 말씀드릴게요. 고구마는 하루에 중간 크기로 반 개에서 한 개 정도 드시면 좋아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오를 수 있거든요. 고구마 조리법도 중요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찌거나 굽는 거예요. 기름에 튀기거나 설탕을 많이 넣어서 조리하면 오히려 염증을 늘릴 수 있어요. 고구마를 찔 때는 껍질째 찌세요. 고구마 껍질에도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쪄 드시면 돼요. 고구마 굽는 법도 간단해요. 오븐이 있으시면 200도에서 40분 정도 구우시면 되고 에어프라이어가 있으시면 180도에서 25분 정도 구우시면 돼요. 고구마를 드시는 시간도 중요해요. 아침이나 점심때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거든요. 이제 버섯 이야기를 해볼게요. 버섯은 종류가 다양하죠.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등등. 어떤 버섯이든 다 좋아요. 하지만 특히 표고버섯을 추천해요. 비타민 D가 가장 많이 들어 있거든요. 버섯은 하루에 한 줌 정도, 그러니까 100g 정도 드시면 좋아요. 이 정도면 작은 팩 하나 정도 되는 양이에요. 버섯도 조리법이 중요해요. 버섯은 물에 오래 담가두면 영양소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살짝만 씻으시고 물에 담가두지는 마세요. 버섯 볶을 때는 센 불에서 빨리 볶으세요. 오래 볶으면 수분이 많이 빠져서 영양소도 줄어들고 맛도 떨어져요.
올리브 오일 조금 두르고 2-3분 정도만 볶으시면 돼요. 버섯국도 좋아요.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버섯을 넣어서 끓이시면 국물에 버섯의 영양소가 우러나와서 더 효과적이에요. 이제 고구마와 버섯을 함께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고구마 버섯죽이 있어요. 고구마를 쪄서 으깨고 버섯을 잘게 썰어서 함께 죽을 끓이는 거예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해요. 두 번째는 고구마 버섯 볶음이에요. 고구마를 살짝 쪄서 깍둑 썰기하고 버섯도 적당히 썰어서 함께 볶는 거예요. 간은 소금, 후추 조금만 하셔도 맛있어요. 세 번째는 따로따로 드시는 방법이에요. 아침에는 찐 고구마를 간식으로 드시고 점심이나 저녁 반찬으로 버섯볶음을 드시는 거죠. 버섯을 말려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표고버섯을 말리면 비타민 D가 더 많아져요. 말린 표고버섯을 물에 불려서 국물을 내거나 볶음 요리에 넣으시면 좋아요.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고구마는 위산이 많은 분들이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식후에 드시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버섯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처음 드실 때는 조금씩 드셔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양을 늘려가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고구마를 드실 때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개인차가 있거든요. 혈당이 많이 오르시면 양을 줄이시거나 식사와 함께 드세요. 이제 고구마와 버섯을 꾸준히 드시면 어떤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는지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주에는 이런 변화들을 느끼실 수 있어요. 우선 소화가 좋아져요. 고구마의 식이섬유가 장 건강에 도움을 주거든요. 변비가 있으셨던 분들은 개선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무릎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아직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덜 아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밤에 잠도 좀 더 잘 오실 거예요. 고구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신경을 안정시켜 주거든요. 2주에서 3주 사이에는 더 뚜렷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한 증상이 많이 줄어들어요. 침대에서 일어서는 게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전보다 덜 힘들어져요. 물론 아직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 확실히 개선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걷는 속도도 조금씩 빨라져요. 예전에는 천천히 조심조심 걸으셨다면 이제는 좀 더 활기차게 걸으실 수 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무릎 주변 근육들이 강화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도 훨씬 편해져요. 예전에는 잠깐 주저앉았다 일어나야 했는데 이제는 바로 일어서실 수 있어요. 산책하는 거리도 늘어나요. 예전에는 집 근처만 돌았는데 이제는 좀 더 멀리까지 걸으실 수 있어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면 더욱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관절염 초기 증상들이 많이 개선돼요. 날씨가 바뀔 때 무릎이 시큰거리는 증상도 줄어들어요. 무릎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체력도 좋아져요. 피로감이 덜해지고 활력이 생겨요. 잠의 질도 향상돼요. 무릎이 아파서 밤에 깨는 일이 줄어들고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3개월 이상 꾸준히 지속하시면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져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게 되고 등산 같은 취미 활동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무릎 때문에 포기했던 일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며칠 드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 조금 좋아졌다고 멈추시면 안 되는 거죠. 평생 건강한 무릎을 유지하려면 생활 습관으로 만드셔야 해요. 고구마와 버섯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몇 가지 음식을 더 추가하시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두부와 콩류를 추천해요. 두부나 콩에는 단백질이 풍부해요. 앞서 말씀드린 근육 감소를 막으려면 단백질이 꼭 필요한데 두부는 소화하기도 쉽고 부담도 적어요. 하루에 두부 반 모 정도, 그러니까 150g 정도 드시면 좋아요. 콩나물도 좋아요.
콩나물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C도 많이 들어 있어요. 비타민 C는 연골 형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검은 콩도 추천해요.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로 멸치와 견과류를 말씀드릴게요. 멸치에는 칼슘이 아주 많이 들어 있어요. 뼈와 관절 건강에 칼슘은 필수죠. 하루에 멸치 한 줌 정도, 20g 정도 드시면 돼요. 멸치 볶음으로 드시거나 국물을 내서 드시면 좋아요. 견과류에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어요.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아몬드, 호두, 잣 같은 견과류가 좋아요.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져요. 세 번째로 올리브 오일을 추천해요. 올리브 오일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어서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고구마나 버섯을 요리할 때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들기름도 좋아요. 들기름에도 오메가-3가 풍부해서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되어요. 나물 무칠 때나 국에 한 숟가락 정도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네 번째로 생선류를 말씀드릴게요.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아주 많이 들어 있어요. 고등어, 꽁치, 청어 같은 생선들이 대표적이죠.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면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되어요. 연어도 좋아요. 연어에는 오메가-3뿐만 아니라 비타민 D도 많이 들어 있거든요. 다섯 번째로 초록색 채소들을 추천해요.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C가 아주 많이 들어 있어요. 연골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죠. 시금치에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하고 케일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 있어요. 여섯 번째로 항염 효과가 있는 향신료들을 말씀드릴게요. 생강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뛰어나요. 차로 우려서 드시거나 요리할 때 조금씩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강황도 좋아요.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이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카레 가루에 강황이 들어 있으니까 카레를 가끔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늘도 빼놓을 수 없어요. 마늘의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일곱 번째로 충분한 수분 섭취를 강조하고 싶어요. 관절액의 주성분이 물이거든요. 수분이 부족하면 관절액도 줄어들어서 관절이 뻣뻣해질 수 있어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물을 드셔야 해요. 단순한 물보다는 보리차나 둥글레차 같은 차류를 드시는 것도 좋아요. 카페인이 없어서 부담도 적고 몸에도 좋거든요. 이런 음식들을 고구마, 버섯과 함께 균형 있게 드시면 더욱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우선 고구마와 버섯부터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하나씩 추가해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고구마와 버섯 관절 건강법에 대해 궁금해하신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다만 젊은 분들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래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욱 중요한 게 꾸준함이에요. 며칠 해보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한 한 달은 해보세요. 몸이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당뇨가 있는데 고구마를 먹어도 될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당뇨가 있으시다고 해서 고구마를 아예 못 드시는 건 아니에요. 다만 드시는 방법을 조금 조절하셔야 해요. 우선 양을 줄이세요. 하루에 고구마 반 개 정도만 드시고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으면 점차 양을 늘려가셔도 돼요. 그리고 고구마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특히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늦출 수 있어요. 고구마를 드시는 시간도 중요해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고 저녁에는 피하세요.
저녁에 드시면 혈당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찐 고구마가 구운 고구마보다 혈당 상승이 적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쪄서 드세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버섯은 어떤 종류가 가장 좋은가요? 사실 어떤 버섯이든 다 좋아요. 하지만 관절 건강을 위해서라면 표고버섯을 가장 추천해요. 비타민 D가 가장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순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버섯만 드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각각 조금씩 다른 영양소가 들어 있거든요. 말린 표고버섯이 생 표고버섯보다 비타민 D가 더 많아요. 햇볕에 말리는 과정에서 비타민 D가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말린 표고버섯을 사서 물에 불려서 드세요. 네 번째 질문이에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고구마는 하루에 중간 크기 반 개에서 한 개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져서 살이 찔 수 있어요. 버섯은 하루에 100g 정도, 그러니까 한 줌 정도 드시면 돼요. 이것도 한꺼번에 다 드시지 마시고 하루 종일 나눠서 드세요.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언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고구마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좋아요. 에너지로 사용될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저녁에 드시면 에너지로 다 사용되지 못해서 살로 갈 수 있어요. 버섯은 언제 드셔도 괜찮아요. 칼로리가 낮아서 부담이 적거든요. 식사 때마다 반찬으로 드시거나 국물에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여섯 번째 질문이에요. 다른 약과 함께 먹어도 될까요? 고구마와 버섯은 일반적인 음식이라서 대부분의 약과 함께 드셔도 문제없어요. 하지만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고구마에 들어있는 칼륨이 일부 혈압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고구마 때문에 혈당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께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 질문이에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고구마와 버섯은 일반적인 식품이라서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고구마를 너무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찰 수 있어요. 속이 더부룩하거나 방귀가 자주 나올 수 있죠. 그럴 때는 양을 줄이세요. 위산이 많으신 분들은 고구마를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식후에 드시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버섯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처음 드실 때는 조금씩 드셔보시고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생기면 중단하세요. 여덟 번째 질문이에요. 얼마나 오래 먹어야 하나요? 이건 평생 드셔야 해요. 약이 아니라 음식이거든요. 건강한 사람도 고구마와 버섯을 드시잖아요. 관절 건강을 위해서라면 더욱 꾸준히 드셔야 하는 거죠. 효과를 보시기 시작하면 그만 드시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건강한 식습관으로 만들어서 평생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홉 번째 질문이에요. 운동도 같이 해야 하나요? 물론 운동도 하시면 더 좋아요. 하지만 무릎이 아픈 상황에서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고구마와 버섯을 드시면서 무릎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점차 운동량을 늘려가세요.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은 물속 운동이 무릎에 부담이 적어서 좋아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할 수 있거든요. 열 번째 질문이에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고구마와 버섯은 비싼 음식이 아니거든요.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보다 훨씬 경제적이에요. 고구마 한 개가 500원 정도, 버섯 한 팩이 2,000원 정도니까 하루에 1,000원도 안 들어요. 한 달로 치면 3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비싼 관절 영양제 한 통이 10만 원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경제적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고구마와 버섯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죠. 여러분의 무릎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지탱해준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걸음마를 배울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데려다 준 소중한 동반자들이죠. 젊었을 때는 무릎이 아픈 줄도 모르고 뛰어다녔을 거예요. 계단도 두세 개씩 뛰어 올라가고 등산도 하고 마라톤도 뛰고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의 무릎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고마운 무릎이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무릎을 돌봐줄 차례입니다. 다행히 해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식탁 위에 있어요. 고구마 한 개, 버섯 한 줌이면 충분해요.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처음 몇 주는 변화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반응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세요.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면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한결 가벼워진 걸 말이에요. 손자, 손녀와 함께 뛰어놀 수 있게 된 걸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거예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고구마 한 개를 찌는 것, 버섯 한 줌을 볶는 것, 그런 작은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한 무릎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자유롭게 걸어가시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와 현재 무릎 상태를 알려주세요. 어떤 증상이 있으신지, 어떤 걱정이 있으신지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철 음식들과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고구마와 버섯 꼭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